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과학자 뿔라님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2주 전부터 이제 인터넷상에서 아주 논란이 뜨거웠던 그 동물용 구충제인 펜펜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해외 유튜브 사례를 보셨다시피 말기 암 환자가 3개월 정도 펜펜다졸을 복용함으로써 암이 완치되었다라는 영상이 소개되면서부터 전 세계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뭐 의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약사분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이 펜펜다졸에 대한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펜펜다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이 펜펜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자, 펜펜다졸이라는 동물용 구충제는요, 항암 효과가 있냐 없냐, 이제 그것이 항암 효과가 있냐 없냐하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가, 그거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 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동물용 구충제인 펜펜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고요. 모 개그맨이 폐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펜펜다졸 복용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펜펜다졸의 항암 효과라는 것은 원리를 이제 좀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펜펜다졸의 원리는요, 이 세포의 기관 중에서 미세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미세소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뭐 고등학교 생물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 세포 내 미세소관의 기본 단위가 튜블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튜블린이라는 거는 이제 알파 튜블린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베타 튜블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튜블린에 작용을 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용 원리가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막아주니까 세포가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암세포도 세포 분열을 억제를 시킴으로 해서 세포가 죽게 만드는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뭐 에이포토시스라든가 오토페이지와 같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사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펜펜다졸의 항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내용과 이 주제와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가 요 주제를 따로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펜펜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는요, 이제 우리가 세포 실험, 우리가 이 의학 어떤 그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인비트로 실험, 다시 말해서 인비트로라는 거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뭐 2, 3년까지도 이제 연구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인비트로 실험, 즉 세포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약물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비보 실험,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죠. 동물 실험은 보통 레트라든가 마우스와 같은 동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동물 실험도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 3년 이상도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펜펜다졸의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은 현재 뭐 많지는 않고요. 뭐 10여 편 정도가 이제 퍼블리시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인비트로 실험이 주가 되고요. 그 중에는 이제 인비보 실험, 동물 실험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실험실마다 또 연구 환경마다 항암 효과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실험상에서 어떤 약물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만들 때 유의성이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유의성이 있으면 어떤 약물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5% 정도의 뭐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유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포 실험상에서의 얘기고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5% 정도의 효과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체 내의 어떤 종양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펜펜다졸의 항암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현재 연구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논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항암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한테 임상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라는 데이터가 산출이 되어야지만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의 일부에만 항암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한테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펜펜다졸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세포 실험과 더 많은 동물 실험을 해서 유의적인 어떤 데이터를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사람한테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항암 효과가 있는지를 또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실험도요, 임상 실험도요,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각 1상, 2상, 3상마다 보통 2, 3년 정도의 그 임상 실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실험만 했을 때 거의 10년 가깝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임상 실험에서 어떤 그 종양에 대해서 어떤 암에 대해서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할 때 안전한가,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것도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상 실험을 할 때는 안전성이라는 것이 확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은 게시판에 무슨 뭐 어떤 임상 실험을 참여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안전성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문구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는 어떤 약물에 대한 평가라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어떤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임상실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임상실험이 통과가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에 대한 또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인비트로, 인비보, 임상실험, 안전성 확보 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펜펜다졸이라는 것은 현재 동물용 구충제로만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제품화되어서 시판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물한테는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복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를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라든가 어떤 네이버 뭐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올릴 때 뭐 이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글을 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는 마음대로 복용을 하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도 대학병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뭐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또는 뭐 알코올성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어떤 연구를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브레인 쪽에 그 교모세포 쪽에 관련된 그 연구도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약 개발에도 참여를 했었지만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고요. 또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한테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펜다졸을 마음대로 구매를 해서 복용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말기 암 환자들이 뭐 3개월 뭐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뭐 그냥 기다려도 죽고 또 그런 입장이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뭐 안 먹어도 죽을 텐데
마지막이라도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거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복용을 안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암 환자, 말기암 환자분들이 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뭐 이렇게 해나 죽고 저렇게 해도 죽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지가 않았고 또 의학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그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맹신으로 복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자, 오늘 결론은요. 펜펜다졸의 항암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세포 실험이라든가 또는 일부 동물 실험에서 있고요. 그러나 그 어떤 실험 데이터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00%이 인비트로 실험이라든가 인비보 실험만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100%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적용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용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적용할 때 안전성이 확보가 된 다음에 제품이 출시가 되면 적용할 수는 있겠죠. 자, 현재 의학적으로 그 폐암 중에 비소세포 폐암, 암 환자들한테 보통 우리가 항암 주사를 맞는데 여러 가지 항암 주사 중에서 탁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탁솔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펜펜다졸하고 그 작용 기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세포 분열을 억제를 하는 약물이에요.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 펜펜다졸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원리로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약물들은 현재도 항암제로 개발이 돼서 임상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뭐 제가 이제 어떤 그 정신과적인 질환, 심리질환에 대한 영상을 올리다가 갑자기 펜펜다졸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의과학자고 또 대학병원에서 십몇 년 이상을 선임연구원으로서 신약 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떤 종양세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심리에 관련된 영상들은 주말에 올라갈 것이고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그 암 환자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근거가 좀 없는 부족한 펜펜다졸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론. 펜펜다졸에 대한 항암 효과는 있습니다. 단 세포 실험이라든가 일부 동물 실험에 한정되어 있고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데이터도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 항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암 효과가 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막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마치 진짜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유튜브에 소개된 그 해외 사례는 그 사람이 어떤 약을 복용을 지금까지 했었고 어떤 암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요. 또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는 펜펜다졸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보통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병원에서는 거의 뭐 사망 선고나 다름없이 인공호흡 장치에 의지하면서 몇 년 동안 뇌사 상태로 빠져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의식을 되찾고 깨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사람한테는 펜펜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어가지고 완치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약을 맹신을 해가지고 복용을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초기 암 환자들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안 받고 야, 말기 암 환자들도 말기암들도 고치는데 초기 암 환자면은 더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복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펜펜다졸을. 생각을 해보세요. 말기암 환자면은요, 그 원래 종양이 있던 원발성 종양 부위 이외에 다른 장기로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를, 거의 뇌까지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기암 환자라고 하는데, 이 말기암 환자가 펜펜다졸을 복용함으로 해서 완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초기 환자들, 1기라든가 2기 암 환자들도 그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펜펜다졸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의학적인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제 영상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심리와 관련된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